전번에 프리다 칼로에서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여인, 고독한 여인을 얘기하다가 프리다 칼로는 도대체 무슨 주의인가 그래서 넘어왔는데 초회실주의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초회실주의인데 초회실주의가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운동이 더 있었어요. 마리네티라는 사람인데 이 마리네티가 1910년에 르 피가로 집 이태리 사람인데 프랑스 르 피가로지에 미래주의 선언을 해요. 선언. 우리는 이태리라는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니케 시모트라스 섬에 있는 니케 여신상보다 자동차의 소음소리를 더 그리워한다. 이게 니케상이거든요. 이 니케상이 화이트아트라면 유스플로트 아트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이키로. 니켈을 영어로 표현하면 나이키니까 이것을 나이키라는 상표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리네트가 이제 선을 하고 이 사람들은 막 운동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스피드를 얘기했잖아요. 니케의 신상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에겐 자동차다, 자동차. 신형 자동차의 포효 소리와 막 달리는 속도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미래파가들은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요. 움직임을. 서 있는 사람인데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치온이라는 사람 건데 한 번 더 볼게요. 이건 조각품인데요.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으면 막 속도감이 있듯이 이 그림을 보고도 잘 모르겠다면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렇게 막 사람의 얼굴을 그려도 이렇게 속도감이 있이 막 이렇게 그리거든요. 더 유명한 것은 이렇게요. 이게 다 보치오니 거예요. 속도감을 주는 식이고 이 말라의 강아지 보세요. 이거 어떻게 크게 하지? 밑에 있구나. 이 말라의 강아지를 보면 이 다리 움직임이 다 보이잖아요. 이게 만화에서 연쇄적으로 그리는 것처럼 다리가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표가 나죠? 이런 게 미래주의예요. 속도감, 그런 걸 나타내는 운동감,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것은 앤더슨이라는 사람 사진일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건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요. 뒷샹에 이게 나부가 나체 여인이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인데 만화책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쭉 그리듯이 뒷샹을 이렇게 쭉 그렸어요. 뒷샹이 다다이스트지만 미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가 거의 같은 동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1920년경에 앙드레 프로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을 하면서 미래주의보다 한 10년 늦었죠. 근데 1914년쯤 또 다다가 서는데요. 그러니까 다 그 근방이에요.
몇년 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듀샹이나 에른스트, 초현실주의 작가 에른스트 같은 사람은 미래주의를 했었어요. 하다가 다다이스트로 넘어가고 그랬죠. 이 초현실주의 요한슨이라는 사진작가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붕어가 있고 수면 위에는 성이 있어요. 성이. 이 초현실주의 작가, 사진작가인데 이 사람은 사진으로 이런 작업을 해요. 이렇게 개가 공중에 떠가지고 풍선을 달고 이런 식으로 사진 작업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미래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다이스트들은 그때까지 있어왔던 모든 걸 파괴시키는 사람들. 말하자면 마르셀 듀샹의 샘이 제일 유명하죠. 마르셀 듀샹이 샘이 유명하고 뭐 자전거 바퀴 갖다가 놓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프리다 칼로 이 얘기부터 초현실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억의 고집인데요. 기억의 고집, 기억의 지속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인데 초현실주의를 얘기할 때 이 그림을 제일로 먼저 사람들이 연상해요.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잖아요. 프로이드의 그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앙드레 브루똥이라는 사람이, 앙드레 브루똥은 시인이자 화가예요. 근데 그림은 별로 남은 것이 없이 앙드레 브루똥 이 사람이 다다이스트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다다라는 이름도요 활자를 전부 다 이렇게 던져서 내려앉은 것을 보고 그냥 찾았어요. 다다라는 걸.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브루똥이라는 사람이 시를 써도 활자를 오래 가지고 공중에다 던지다가 밑으로 뿌려지는 걸 그냥 그대로 조합을 해요. 그대로 조합해서 그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의미를 찾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전통 예술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듀샹이 변기를 딱 들고 나왔을 때도 그때 전시는 참가금만 내면 누구나 다 참석해주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참가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전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시를 해야 될 건데 다들 심사위원들이 듀샹 자신이 심사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려요. 이건 네가 만든 것이 아니고 기성품을 레드메이드 기성품을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갖고 왔지 않느냐. 듀샹이 그래요. 이거 내가 선택했지 않느냐. 선택하고 사인까지 했지 않느냐. 그런데 막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듀샹이 글을 써요. 듀샹은 장기 체스 챔피언이기도 했지만 글을 참 잘 썼어요.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듀샹이 글을 써요. 이게 왜 예술작품이 아닌가. 이건 예술작품이다라고 고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변기가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전신을 안고 치워버렸어요. 사람들이. 치워버리는 그런 모멸감 속에서도 계속 그런 작품들을 하죠. 뭐 자전거 바퀴랄지 모자거리 같은 걸 갖다 놓고 병거리라고 한다 할지 이렇게 그런 작품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거,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레드메이드라고 그래요. 레드메이드. 그런 걸 하다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미술을 철저하게 부셔버려요. 다다해서. 뭐 미래주의건 뭐건 미래주의건 사상이건 뭐건 막 다 부셔버려요.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이 초현실주의예요. 미래주의와 다다이즘의 그 뒷끝털이에 생긴 게 초현실주의예요.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슈르, 현실을 리얼리즘, 현실을 뛰어넘는다. 말하자면 그건 다 복합 뜻이 있어요. 르네상스는 네상스, 다시 태어나다, 다시 네상스,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뭐 문예부흥이네, 이제 뜻을 알고 보면 문예부흥이죠. 그리스 문예를 부흥하자는 거니까, 다시 찾자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붙였는데, 슈르레알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슈르레알리즘까지 얘기 않고 슈르라고 그래요. 꿈의 세계, 프로이드에서 인정된 무의식의 세계. 내가 의식이 있어서는, 의식이 있는 데서는 잘 못 얻었지만 그냥 무의식 속에서는 다 합칠 수 있고, 대페 망수라고 해가지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이것과 이것을 합치는 거예요. 한 자리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파는 시각을 이동시켰어요. 시선을 위, 아래, 뭐 옆에 어디서 이렇게 보고 거기서 본 걸 다 조합해서 그랬거든요. 바이올린 하나를 그린다면 바이올린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측면에서 보고 이렇게 가지고 사선에서 보고 이렇게 가지고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이 바이올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바이올린, 사진과 대결했었는데 그림이, 사진에서 바이올린 한 대를 찍으면 그 방향에서밖에 못 찍어요. 근데 화가들은 그것을 360도 방향에서 찍고 그걸 다 거기다 합쳐놨어요. 그게 입체주의가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랬는데, 이 초현실주의자들은 시간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입체주의자는 시선을 이동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걸 갖다, 대페이망스, 모든 걸 갖다 그냥 한 자리에다 놔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시계가 다 녹아내리는데요. 저 넓은 죽은 올리브 나무까지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시계가 걸려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뭐 오리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에요. 여기 보면 속눈썹이 다 있어요. 속눈썹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형체를 갖다 그려놨어요. 초현실주의자들은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꿈속에 나왔다 오면 되니까 이게 그려놨어요. 왜 이런 이것을 인물이라고 보느냐면, 이게 살바도르 달리예요. 생긴 것이 초현실주의자처럼 생겼어요. 마약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못 그릴 것 같은 그림들을 막 그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 환자다 그러니까 살바도르 달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마약 환자가 아니다. 나는 마약 그 자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수염을 오노요코라고 존 레논 부인이 있어요. 일본 여자, 돈 많은 여자. 프락소스 그룹에 백남준과 같이 참가했던 여자 오노요코. 폴 맥카트니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죠. 존 레논 부인인데 그 오노요코가 이 수염을 $10,000인가 1,000,000원인가 산다고 그랬어요. 이 수염을, 이 살바도르 달리 수염을, 이렇게 생긴 수염을 산다고 그랬어요. 이 살바도르 달리가 사기를 쳐요. 가서
마른 잔디 좀 구해오라 해가지고 마른 잔디에 색을 칠해가지고 꽈가지고 그것을 싹 보냈어요. 오늘과 돈은 전달해주지 않았지만 서로 사기친 거죠. 수영 갖고 이런 장난도 오고요. 살바도르 달리는 왜 앙드레 브로통에서 창조된 초현실주의 작가들에서 앙드레 브로통이 강력하게 의해서 빼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였어요. 초현실주의들은 공산주의가 그때 당시에는 한때 이론이 좋았거든요. 칼막스 이론으로 공산하고 소비를 하니까 공공적으로 생산하고 공공적으로 소비를 하니까 내 이론이 좋잖아요. 지금 삼습을 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는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에요. 아주 변질된 이론이고 이지. 변질된 이론 옛날 왕조의 이론이에요. 벽초 임꺽정전을 쓴 벽초 홍명이가 북한으로 가면서 북한의 그 왕조 체제를 건설했다고 그래요. 소설가 벽초 홍명이가. 그런데 그것은 지금 김정은이 체제는 왕조 체제죠. 공산주의 이론만 맨 처음 받아들였어요. 같이 집산농장에서 생산을 해서 공산을 해서 공동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그 둘째 김정일인가요? 그때 무너졌죠. 김일성 때까지 잘 나가다가 김정일 때 무너져갖고 300만 정도가 아사를 하죠. 아사. 배고파서 죽었어요. 근데 다 공산주의자고 이런데 이 남자만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국주의 파쇼. 그러니까 히틀러나 프랑크 총독을 되게 미워했어요. 스페인에도 군사정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보면 피카소가 그랬잖아요. 게르니카를 작품 보면 프랑크 총통이 히틀러에게 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자기 스페인의 동네 게르니카를 줬어요. 거기다 마음대로 한번 폭격 한번 해보라고. 살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 소식을 들은 피카소가 진짜 그 큰 화면에 분노로 그린 것이 게르니카의 학살이에요. 피카소는 자기가 보지도 못한 6.25 학살도 그랬어요. 6.25도 그때 큰 전쟁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히틀러도 찬미론자고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 총통하고도 몇 번이나 면담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념이 안 맞다고 탈퇴를 시키는데 살바도르 달리는 내가 초현실주의 자체이다. 누가 나를 탈퇴시키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면 건방지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두 번 쫓겨나요. 첫 번째는 학생운동을 하다 쫓겨났는데 얼마 있다가 복학이 됐는데 졸업 때 간닝하다가 학교를 졸업 못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자기는 안 그래. 자기는 자기 면접관이 셋이 자기를 면접하자고 하는데 졸업심사를 면접하자고 하는데 나보다 못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면접을 받을 이유가 있냐 해서 면접을 안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쇼맨십이 강하고 그림은 진짜 좋아요. 그림은 이게 6살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기 고향의 풍경하거든요. 6살 때. 6살 먹은 애기가 물감을 어떻게 저렇게 색을 만들어내고 저렇게 그렸을까? 참 대단하죠. 이게 6살 먹었을 때 고향의 풍경을 그린 거예요.
그만큼 천재인데 마드리드 왕립미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졸업을 못하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수염을 팔자로 꼰달지. 이 사람 자체가 초현실주의예요. 수염 끝에다 이렇게 꽃을 묶어갖고 이렇게 광기 어린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다 할지. 이게 가라라는 여자예요. 초현실주의 시인 에드바르도인가 엘루아르 그 시인의 부인을 10살이나 자기가 더 먹었어요. 10살이나 더 먹었는데 거기를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여자를 꼬셔요. 근데 이 여자도 살바도르 달리의 뮤즈가 됐으나 이 여자도 만만치 않게 10살 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관계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이 살바도르 달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켜서 했다고 그래요. 나하고 둘이 같이 했다고. 남자 관계를. 상관을 한 것이 아니라 둘이 합의하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살바도르 달리의 자화상을 보면요. 아까 기억의 지속에서 이런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살바도르 달리 자화상이거든요. 자화상인데 거기서 보면 이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저 얼굴이에요. 이렇게도 자기 자화상을 그렸다는 거. 그러면 자기 자화상 위에 시계가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흘러내리고 있는 거. 살바도르 자체가 초현실이에요. 이렇게 말이나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세 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것도 꿈속에서 봤다고 하면 돼요. 깔라. 이게 아까 그 부인 깔라예요. 깔라를 모델로 많이 했어요. 이것도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깔라의 꿈. 멋이 벌레가 되어 멋이 어쩌고저쩌고 기른데 제목이. 깔라가 이렇게 누워있고 호랑이 2마리가 깔라를 덮치죠. 이것도 갈라예요. 갈라를 굉장히 청순하게 그렸어요. 뒤에 보이는 구름도 뭔가를 의미하죠. 이것도 갈라고요. 자기 아내를 하여튼 끔찍하게 많이 부려먹고 모든 그림에 갈라가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이것은 갈라를 성모 마리아로 만들었어요. 성모 마리아로. 일본에서 원자탄이 터지자 원자 핵 분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핵을 분열하는 과정에서 갈라를 이렇게 그렸어요. 갈라를. 자기 부인 갈라를. 갈라가 10년 연상이니까 갈라가 물론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달리의 생도 피폐해졌는데요. 이것은 달리가 이태리 여행을 하고 와서 그러니까 화가들은 여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여행을 갔다 오면 그림들이 다 변해요. 여행을 갔다 와서는 고전주의풍으로 자기 사촌 여동생을 그린 거예요. 자기 사촌 여동생이 창밖을 쳐다보는 것을 그린 거예요. 이거도고 이 깔라를 마리아로 이렇게 그린 거고 이런 것 등은 이태리 갔다 온데 고전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 고전주의를 제일로 싫어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도 그래요. 근데 솜씨가 참 좋잖아요. 6살 때 그 풍경화를 그린 솜씨라니. 아, 이것도 이상한 거, 이게 메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 메뚜기가. 메뚜기가 성교하는 장면인데, 이 물체는 뭐, 소도 같고, 뭣도 같고,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성교 아니에요. 메뚜기고.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꿈의 세계를 그려요. 이 여인이 갈라예요, 갈라. 많이 늙었죠, 여자, 갈라. 이렇게 늙은 여자를 그림 속에서는 그렇게 곱게 그려놔요. 주름 다 빼고. 이거 달리의 자화상이요. 달리의 자화상을 이렇게 뭘로 이렇게 작대기로 받쳐놨잖아요. 이런 식의 장난은 여기 내라는 예감이 이 그림 유명한 거죠. 내라는 예감. 막 이렇게 가지랑이를 막 이렇게 들어서 찢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수염 끝에다 꽃을 달은 살바도르 달리요. 아, 이제 마그리트네요. 마가리트는 초현실주의자답게 모자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자를 이렇게 쓰죠. 모자를 이렇게 얹히고 사진을 찍었죠. 모자는 옳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건데 초현실주의자답게 모자를 거꾸로 써요. 마가리트는 굉장히 살바도르 달리에 비해서 과격하지 않아요. 살바도르 달리는 굉장히 과격하고 자기 자체가 마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마가리트는 굉장히 학자풍이에요. 여기는 사과를 보세요. 실내 꽉 차게 사과를 하나 그랬죠. 봐봐요. 실내 꽉 차게 막 바닥에 천장까지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은 왜 그랬냐면 마가리트 엄마가 마가리트가 14살 되던 애인가 강에 가서 투신 자살해요. 투신 자살하는데 마가리트 엄마가 이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울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삼형제를 낳았는데 삼형제를 좁은 방에다 그냥 가둬놨대요. 정신적으로 학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마가리트의 기억에 그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던 기억이 나가지고 방 하나에다 이렇게 사과를 그려놔요. 굉장히 특이한 사고죠.
자기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답답함을. 이건 겨울비예요, 겨울비. 하늘에서 비 대신 막 똑같은 표정의 남자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리트가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여자들은 겨울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산을 안 들고 나가야 이 사내들을 다. 현실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현실을 뛰어넘었으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죠. 이건 제 얼굴에다 천을 씌우는 이유는, 마가리트는 14살 정도 됐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강에서 건져 올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강에서 건져 올릴 때 천 같은 것이 자기네 엄마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써 있었어요. 뭐 아마 그런 환영을 본 뒤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여인의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만든 거예요. 이런 장난을 치려면 이 테크닉이 참 좋아야겠죠. 여자의 앞모습에다가 생식기가 있고, 거기다 그걸 생식기를 입으로 만들고 이렇게 코로 만들고, 여자의 그 젖가슴을 눈으로 만들어 갖고 이런 식의 장난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크게 해요? 유체 이탈처럼 얼굴만 쏙 빠져나갔죠. 몸뚱아리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건 휴지처럼, 종이처럼 자기 얼굴을 쭉 찢어버렸죠. 이쪽 손으로 잡고 오늘 쭉 찢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꿈속에서나 가능한, 무의식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그림이죠. 파이프 담배 자기 코가 빠지고 초가 이렇게 가래떡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제목이 다 뭐라고 있는데 내가 제목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 코가 파이프에 빠졌는데 이 그림 마가리트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거죠.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놨어요. 어떤 가치관에 대한, 서로 틀린 가치관에 대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막 바위가 하늘에 떠갖고 바위 위에 성이 있는 거예요. 중력상으로는 절대 안 맞죠. 중력에 대한 도전이죠. 중력은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어요. 여기 착안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새가 한 마리 날아가죠. 새가 널러가는 부분은 대낮이죠. 새가 널러가지 않는 부분은 별이 총총히 뜨는 것같서 밤이에요. 밤인데 낮과 밤을 같이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류가 또 있어요. 아, 이건 인어공주인데, 대개 인어공주는 저 밑에가 고깃덩어리고 위에가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그랬어요. 밑에를 인간의 형상을 하고 위에가 물고기 형태예요. 창밖갈등이 새가 한 마리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는 이젤이 있고, 하늘에서 산책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구름 위를 걷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 초현실주의라 해서 그래요. 여기 봐요. 여기도 하늘은 낮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밤이잖아요. 조그맣게 불빛이 있잖아요. 불빛.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같이 그린 거예요. 아, 여기 발가락이 있는 부분은 생체고 그 뒷부분은 가죽이에요. 아주 상상력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꿈에서 꿨는지 아니면 다 상상력이겠죠. 아, 후한 미로네요, 미로. 어떤 공간에 막 파충류 같은 것들도 있고 막 미루가 그 발명해낸 형체가 많잖아요. 미루가 발명해낸 형체가 방을 무질서하게 질서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미로 그림의 특징이에요. 미로,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벽화도 많이 했고요. 이 미로의 독창성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 진라면에서 미로의 그림을 유용하게 응용미술로 만들어서 미로의 그림들이 이런 데 나와 있잖아요. 이런데. 미로의 파충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조그마한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진라면에서 미로의 그림 일부분을 갖다 이용해서 포장지를 만들었죠. 미로 그림 치고는 유난히 어두운 거예요. 미로, 후안 미로, 스페인 사람이에요. 샤갈도 스페인 사람, 마그리트가 벨기에든가. 미로 그림이에요. 이걸 뭔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꿈속의 세계라 자기 무의식의 세계라고 주장해버리니까 이걸 현실을 바탕으로 두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보고 아 이런 그림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봐야 돼요.
이런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괴물도 아니고 사람이 형상을 갖고 있으나 괴물도 아니고 어떤 형상을 했는지는 자기만 알죠. 작가 자신만. 이건 큰 구조물이죠. 구조물에다 색채를 미로의 색채를 입힌 거죠. 이게 누가 봐도 미로 거예요. 색채를 입힌 걸 보면 이건 미로의 조각이에요. 조각, 굉장히 큰 조각이에요. 사람들은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슨의 사진 세상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에른스트네요. 제목을 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과일을 이렇게 꽈서 잡은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목은 첫 번째 확실한 말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 에른스트는 초현실주의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적인 사람이에요. 에른스트 그림, 이 그림 유명하죠. 남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누가 봐도 섹시한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에 남자는 그것을 모른대요. 에른스트요? 왕과 왕비일 거예요, 이 조각품은. 이 사람들은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다 조각, 도자기 이런 걸 다 했어요. 조수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